안녕하세요. 민성원연구소 소장 민성원입니다. 네, 민성원 연구소 국어팀 신성민. 이유리. 한재우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왜 모였죠? 네, 오늘 저희가 2021학년도 수능 국어를 풀어보고 한번 분석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제가 또 이제 수능 국어 나오자마자 문제를 한번 풀어봤거든요. 지금 이제 1등급 컷이 87점에서 89점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전반적인 출제 기조를 살펴보면 6월이랑 9월달랑 상당히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고, 뭐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사실은 전년도보다는 조금 평이하게 출제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커트라인이 좀 낮게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네. 출제하신 분들이 얘기할 때 이번에는 참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출제 다 된 상황에서 편하게 문제 풀었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 상황에서 문제 풀었을 때 과연 이게 그 짧은 시간에 다 풀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항상 들고, 국어 커트라인이 90점대,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대를 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각자 문제 한번 다 풀어봤잖아요. 저희는 한 선생님이 다 푸는 게 아니고요. 각자 좀 더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 이 4명이서 나눠서 풀었거든요. 요번에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였죠? 이번엔 사실 그렇다 할 초고난도 문제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에 따라 개인차가 좀 큰데,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 문법 영역에서는 공부를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의 디플레이션 좀 많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법은 보통 이제 보기나 뭔가 힌트를 주고 풀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풀게 하는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함정도 있었고, 그래서 문법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다수 있었을 것 같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완전 개인차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융합형으로 나왔던 역사 지문이죠. 그 북학론과 관련된 지문보다도 법 지문이랑 기술 지문이 조금 까다로웠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북학 관련된 지문은 제가 풀 건데요. 평이한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신감 갖고서 쉽게 달려들었다가 한두 개 미스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고, 지문이 또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늘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문법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라고 하는데, 비문학 독서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영역이 과학 지문에서 어렵게 나오면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오고요. 과학 지문 아닌 인문사회 쪽에서 어렵게 나온다고 그러면 3가지 영역이 우리가 강조했잖아요. 네. 그게 하나가 철학 영역이 어렵게 나오면 보통 내가 안 쓰는 말이어서 참 어렵고, 경제학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그래프하고 도표 해석할 때 일단 위축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 법학 관련된 지문도 사실은 이게 법학에서만 쓰이는 용어들이 많아서 일반적인 국어 실력으로 붙었다가는 쉽지 않게 문제 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법학 관련된 지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신 우리 국어팀에서 비문학 독서에서 법을 담당하신 한재우 선생님이 설명을 하실 건데요. 이번에 법학 지문을 봤을 때 고등학교 3학년인데 법과 정치를 선택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읽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학 지문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용어와 법학 용어가 말 자체는 같지만 사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딱 그 영역, 그 문제에 해당되는 게 이번에도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채권 중에서도 예약 부분을 다뤘는데, 우리가 평소에 예약한다고 하면은 지문에 나왔지만 나 KTX 기차 예약했어, 영화 예약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예약과 법에서 사용하는 예약은 다른 의미거든요. 이번 지문은 그 다른 의미에 대한 부분을 특히 짚었기 때문에 이 법 공부를 따로 하지 않은 학생들이 선뜻 대하기에 꽤 까다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문법은 신성민 선생님이 오늘 하나요? 요번에 문법이 어렵다고 하는데, 항상 비문학 독서도 옛날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대비를 하니까 자꾸 어렵게 내는 게 추세였는데, 문법도 그동안 어렵게 나왔지만 사실 보기에 많은 힌트가 있어서 문법을 잘 몰라도 보기만 잘 읽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번에 좀 달랐나 보죠?
네, 이번에 출제된 문법 문제 경향을 보니까 굉장히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배경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더라고요. 실제로 보기나 다른 지문으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주기보다는 그냥 단어들 툭 던져놓고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어서 처음 보는 학생들, 특히 뭐 품사나 이런 데서 그냥 명사, 대명사 이렇게 외운 친구들은 이번에 나온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중학교 단계에서 배우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인데 이걸 제대로 외워두거나 그 활용되는 예시를 알아두지 않았다면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틀린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중세국어도 기존에는 보통 중세 문헌을 제시하고 현대어 풀이를 같이 제공해줘서 두 개를 같이 잘 비교만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엔 특히 중세국어 모음 중에서도 이중모음 그리고 반모음과의 결합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해서 이걸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법 공부를 할 때 뭔가 비문학처럼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읽는 것보다는 정말 외워야 될 개념은 외우고 필요한 개념은 꼭 정리를 해서 미리 기본을 다져놓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능 문제가 한번 추세가 생기면 그게 더 쉬워지기보다는 항상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법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것보다 내년 후년도에 문법 부분에서 더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문법 그 기본서 하나를 갖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내 거를 확실하게 개념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각각 4명이서 자기가 맡은 영역에 대해서 한재원 선생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이따 설명드릴 부분이 청에 대한 관점, 북학에 대한 관점을 박재가나 이동무 입장에서 어떻게 다르게 봤을까 요 정도인데 그게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았어요. 난이도가 높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지식이 좀 있거나 관심이 있었으면 그들의 사상이 뭔지 알았으니까 좀 쉽게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지문이 길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응시켜보는 연습이 되어 있던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라고 보이지만 아직 리딩 속도, 읽는 속도가 늦은 친구들은 다소 부담이 갔을 수도 있었던 한 중상급 정도의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풀었던 쪽에서 학법 장문 얘기했지만 신화 소설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현대시랑 고전소설을 제가 풀어서 해설을 진행을 했는데요. 현대시랑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앞에 문법이나 비문학 독서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 않은 친구들은 문학을 끝까지 풀기만 했다면 정말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보기랑 선지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또 굉장히 친숙한 작품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끝까지 갔다면 풀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출제가 됐어요. 가장 문학에서 어려워하는 영역인 고전소설이나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다 EBS 연계 작품이 출제가 됐고 또 어휘도 굉장히 좀 쉽게 어휘를 변경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시간 부족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꼼꼼하게 보기를 해석해서 지문을 잘 읽었다면 풀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분 선생님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고1, 고2 아니면 재수할 친구들한테 수능 국어의 중요성은 자꾸 커지고 있고 수능 국어에서 이런 점은 꼭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점에 주의해서 공부를 해달라고 한마디씩 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분석하는 풀이 많은 선생님들이 풀이를 하겠지만 저희 분석하고 풀이하는 방법하고 좀 자세히 보시면 이들은 뭔가 다르구나. 다르게 접근하는구나. 배울 게 있구나를 느끼실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 선생님부터 하나씩 자기가 이것만큼은 꼭 잘해보자. 네, 저는 말씀드렸듯이 문법 공부를 좀 힘써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6평, 9평에 의해서 수능에까지 이렇게 출제가 된 걸로 봤을 때 점점 문법이 제대로 외워온 친구들, 제대로 공부를 한 친구들만 풀 수 있게 나올 확률이 높아 보여요. 특히 비문학, 독서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해야 하는 만큼 문법 공부를 탄탄하게 개념을 잘 잡고 있으면 시간 단축에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단축한 시간을 비문학 독서나 초고난도 문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네, 저도 이제 비슷한데 이제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로 영역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연습하는 시간 대비 이제 효율을 생각해서 봤을 때는 화법과 작문이든 언어와 매체 그리고 문학을 먼저 안정화시키는 게 점수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수능에서는 EBS 연결이 상당했어요. 문학에서 고전시가 파트에서 초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고전시가가 이번에 정철의 3인국이 연계가 되었어요. 정철의 3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진 보편적인 작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연계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작품들일수록 대표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두고 있으면 앞으로 더 유리해질 것 같아요. 지금 출제 기조가 굉장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작품들 위주로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영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학 작품이 보편적이면 문제를 어렵게 내도 사실은 평가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생소한 작품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만한 대표 작품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매년 EBS 연계 작품 위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해주는 연습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세호 선생님. 지난번 6월 모의고사 때도 민법에서 의사표시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서 많은 학생들이 당황을 했었는데요. 이 비문학, 독서 관련 문제를 풀 때는 경제, 철학, 법 다 마찬가지지만 그 지문 하나만 푸는 게 아니라 지문과 관련된 배경식들을 따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 어떤 영역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이미 습득해 놓은 그 배경식, 스키마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지문에서도 그러한 문제풀이 방식, 공부 방식이 또 한 번 강조되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문제 하나만 풀 것이 아니라 문제와 연관된 배경식을 함께 넓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실력이 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그 말씀하신 분들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은 내가 목표 등급이 난 1등급을 받아야 되거나 만점을 받아야 되는 친구가 있다면 문법과 비문학 독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그런데 내 목표가 한 2등급 정도다 라고 하면 문법과 비문학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기보다는 의정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화법 작문이나 문학 같은 그런 쪽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일단 점수를 올리고 아주 어렵게 나오는 비문학 독서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덜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2등급을 맞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현재 중3에서 고1 정도 아직 시간이 많은 친구들은 목표를 좀 높게 잡으셔가지고요. 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수학만큼 높아졌으니까 국어에서 1등급 내지는 만점을 받겠다는 목표를 가진다면 문법이나 비문학 독서는 나중에 시간이 없어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문법하고 비문학 독서를 반드시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고 문학과 나머지 영역을 공부한다면 상대적으로 국어에서 유리한 성적이 나와서 그 좋은 대학을 가는데 플러스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민성원 연구소 국어팀은요, 그 콴다와 함께 1월 6일부터 그 문법 강의,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 강의, 특히 저희 비문학 독서는 철학이나 법, 경제, 각각의 자신 있는 부분을 그 혼합해서 강의를 하고 있죠. 지난번도 했었는데, 그리고 그 추가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의들을 그 콴다를 통해서 만나 뵙겠으니 그 국어 성적 올리는데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에 그 저희가 그 수능 국어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대책이었고요. 그 다른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국어 문제, 지문 하나하나를 잘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1월 달에 그 저희와 함께 국어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